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으로도 자금이 순환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팔아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는 어떤 걸 사냐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사는 거죠. 2002년에서 2004년 IT 버블 이후로 코스닥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한 해 기준 30% 이상 차이 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매수세가 그런 걸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오늘 갓 900 넘었거든요. 코스피 5천 가면은 코스닥 2천 가야 되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장이 정말 뜨거운 국면으로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주식이 없어서 괴로운 포모, 다들 포모라고 할 정도로 주식이 막 오르고 있고요. 역시 반도체 중심의 강한 흐름, 대형주 중심의 흐름들이 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이 좀 코스닥이나 종목 장세로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하는데 이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 그런 주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런 조짐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보통 바이오 섹터들이 힘을 못 쓰는 게 보통이었고 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 높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추정치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 이제 수출 데이터 좋고 이제 관련 모멘텀 발생하는 섹터들이 급등을 했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으로도 자금이 순환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흐름이 특히 오늘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 85조가 넘었는데 네.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8만 원대 다 팔렸거든요. 이게 거기 이제 한 8만 원, 4천 원, 5천 원 이때 많이들 매도했을 것이고 네. 하이닉스 직원들도 30만 원대 많이 매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얼마나 올랐는데 밑에. 저도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이제 이 30만 원, 27만 원에도 매수를 하자고 했을 때 그때 50만 원 고객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50만 원 넘어갔는데. 네, 지금 이제 일단 팔아야지. 60만 아니요, 못 팔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고 있어요.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파는 순간 못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이 장이 끝날 때까지 팔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리고 드디어 SK하이닉스가 오늘 SK증권에서 밸류를 퍼로 잡았습니다. 11배. 80 몇 정가 그 정도의 이제 PBR로 잡다가 PBR을 잡다가 퍼로 잡으니까 그러면은 하이닉스보다 싼 반도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쉽게 팔지 안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절대로 쉽게 파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부러져서 파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사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종목은 그런 관점이고 다만 이제 그런 그 코스피의 어떤 독점 시대가 그냥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계속 자금 이런 것들 갈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강했던 거는 펀드 한도가 10%에서 12%까지 상향되면서 기관들이 더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비중이 55%까지 안 돼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코스피가 오늘 4,200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걸로만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포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기시켰어요. 11만 원에 더 사기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팔아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는 어떤 걸 사야 되냐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사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3일인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강세였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아,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5위부터 약세였어요. HLB, 펩트론은 약세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별 이슈가 있어요. HLB는 이제 투자자들은 약간 피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펩트론은 12월 6일에 그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이 나오냐가 그런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가고 그래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에이벨 바이오, 삼천상제약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거였고 엔터도 전반으로 이제 그 에이펙 결과 이슈 때문에 장중에 좀 뻥 떠가 차익이 좀 나왔던 이슈 있고 로봇주들이 불을 뿜었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났고 그동안 코스닥이 부진했던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 코스피가 4,200이면은 코스닥은 지금 한 1,500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제 오늘 900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급의 불균형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괴리율이 거의 뭐 20년 만에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평균 회기 이런 그렇죠. 되돌림인 장세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동안의 그 코스닥의 부진은 바이오도 10월달에 안 좋았고 2차 전지도 올해 10월 전까지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세가 이제 뭐 저점에서 2배 올라가는 뭐 에코프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해지면서 10월달 내내 부진이 보였지만 이제 그 알테오젠이 올해 연내 2건의 애로가 지금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매수세가 좀 다시 들어왔고 그런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좀 팔고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자금 순환 흐름이 오늘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이 주당 순이익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도 AI 뭐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피 2,000 그러니까 4,200, 5,000 가면은 코스닥 2,000 봐야 되지 않나요? 1,000 보기에는 뭐 900 넘었는데 뭘 100 남았다고 얼마 그러니까 정고점 뚫고 신고가 갈라 그러면은 코스닥은 2,000 정도를 목표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요게는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도 필요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우동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으로 유동성 확대될 것이고 지금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정책 공모주 펀드 우선 배정 비율을 30%로 확대해서 내년 28년 말까지 그 적용에 연장하니까 이게 뭐 코스닥이라든가 IPO 기업들 뭐 선순환 구조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일단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바이오 종목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도 금리 인하가 중요하고 2차 전지도 중요하고 바이오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이 이 금리 인하와 굉장히 밀접한 섹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호적인 그런 정책 금리 환경이 이어질 거다고 봐서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는 코스닥 장세가 이제 코스피를 이제 따라갈 코스닥만 가는 그런 장사라기보다도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도 이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최근에 IBK에서 그 변준호 애널리스트가 종목 장세를 준비하는 분들께 하는 리포트를 10월 31일을 냈거든요. 예. 그걸 좀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포트를.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릴 거랑 비슷해요. 연말부터는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종목 장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 국면 이후에 중소형주로의 상승 다변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죠.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형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중소형주 가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정책이라든가 실적 테마 등의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실 코스닥과 코스닥 간의 그 갭 이런 등락률 갭이 이제 20만 년 만에 최대치인데 이게 중간 회기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중소기업들의 경기 심리가 현 시장 바닥을 에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150에 EPS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성장주의 유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거의 성장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 정책의 이제 상법 개정 이후에 거기 벤처 투자 활성화라든가 코스닥 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내게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는 코스닥이 4천 넘고 5천 가는 시장에서 코스닥도 코스피 4천, 5천에 뭐 코스닥 2천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한 거고 그리고 보통 11월부터 그 윈터 이펙트라 해가지고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겨울철에 강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계절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연말에 이제 중소형주 이렇게 가다가 사실은 한동안 정책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말에 계속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죠? 네. 미리 파는 그게 뭐 연말이 아니라 11월, 10월로 또 파는 게 나타났죠. 10월 달부터 먼저 그렇죠? 나왔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가 환원했으니까 그 영향은 뭐 크게 없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50억이니까 그러니까. 한 종목에 누가 50억 갖고 있겠습니까? 예. 웬만해서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요. 일단은 코스닥 150에 들어있는 150지에서 들어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를 우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이런 애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가총액 탑 10 안에 지금 종목을 먼저 포트에 담아놓고 근데 그 중에 개별 이슈 있는 걸 좀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에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등락이 다르고 그 LCLB는 그 약간의 좀 그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웹데이 뭐 승인 되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걸 뺀다고 했을 때 그 외의 종목들 그러면은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건 무조건 알테오전부터 매수하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이 외국인들이 보여진 거고 예.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의 상위 3대 업종 그러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목들 위주로 지금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시가총액 높은 게 엔터준인데 엔터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체로 그래서 이제 대형주와의 그 중소형주와의 등락률 갭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중간 회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IBK뿐만 아니라 대체로 시장 투자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월 31일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좀 나타났고 오늘 이제 그런 현상 그동안 가만 보다가 딱 이제 이 실적 시장 끝나니까 이제 네.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매수 좀 들어오고요. 또 그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다시 LOE에 기대감들이 붙은 것 재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보시고 그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합작해서 끌어올리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닥 쪽을 막 사들어오는 지금은 거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사들어온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10월 31일까지는 약간 기관들이 저가 매수가 좀 네. 들어왔었는데 오늘 시장은 명확하게 외국인들이 코스닥 사는 겁니다. 2,000원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그 일부 종목들을 이제 오늘 뭐 예를 들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제 세로 나왔고 차익 매물이 나왔죠. 반면에 이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다 좀 빠졌다가 뭐 우주방산 쪽 특히 우주 쪽 사업 얘기가 막 콩콜도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더 급등세가 나타나 그러는데 일부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대체로 팔면고 하이닉스는 사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그 코스피 쪽을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쪽 넘어오는 흐름이 11월 3일 기준으로 11월 첫 장을 기준으로는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좀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은 올해 코스피 그 시장이 상승한 반면에 오늘까지 올라가면은 한 65% 올라갔나요? 오늘까지 보면은 거의 70% 가까이 올라갔는데 코스닥 시장 거의 뭐 30% 이상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2년에서 2004년 IT 버블 이후로 코스닥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한 해 기준 30% 이상 차이 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11월 달 정도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는 코스닥이 분명히 매수세가 그런 걸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지금 뭐 당연히 업무 차이가 나면은 좁혀지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같이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다가 이제 그 동안에 코스닥이 못 갔던 이유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 갈 때 됐고 특히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코스피 대비 2년 연속 언더 퍼폼한 적은 있는데 이게 그 2년 연속 언더 퍼폼하더라도 3년 차에서는 강력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3년 차 들어서는 그리고 그런 그 3년 차에서 그러니까 3년 이상 연속으로 계속 언더퍼폼한 사례가 금융 이후로 단 한 차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연속 그 언더퍼폼했으니까 3년 차 쪽에서는 강하게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러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코스닥 장세가 상당히 펼쳐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어때요? 우리는 이제 뭐 주재 사실이 반도체 중심으로 대형주가 그 전에는 이제 조방원이었고요. 대형주 반도체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은 대형주냐 중소형주가 아니라 이제 소위 뭐 M7이냐 아니냐 이렇게 M7이나 그동안 뭐 나머지 493으로 나눴잖아요. 예. 근데 미국도 보면 뭐 러셀 지수가 조금 꿈틀 움직이기도 하는 것도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코스닥이랑 그 러셀 뭐 러셀 2000이라든가 S&P 비교해서도 우리 코스닥이 워낙 언더퍼폼한 상태라서 그것도 러셀 2000이니까 비슷하게 따라갔었는데 그것도 안 된 상황이니까 쫓아갈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MCF뿐만 아니라 미국은 거의 그 AI 버블장입니다.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대형 그 빅파마들은 잘 못 가는데 그 밑에 바이오텍 종목들은 바이오텍 ETF는 뭐 강력하게 지금 뭐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서
같은 바이오 안에서도 좀 큰 애들은 못 가고 좀 그 밑에 있다는 바이오텍 종목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코스닥 시장도 사실 나스닥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나스닥과의 그 등락률 갭 그리고 S&P 500과의 등락률 갭도 역대 지금 최고치 상태라서 이 갭도 메워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코스닥 시장이 러셀 2000에 비해서 너무 아웃퍼폼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그러니까 너무 그 안 좋기 때문에 개무기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